강원도 깊은 산골, 폐허가 된 농장 앞. 75세 김봉수와 72세 박말자는 장남의 차에서 내려졌다. 아버지, 어머니, 잠시만 여기서 계세요. 나중에 다시 모실게요. 캐리어 2개만 남기고 차는 떠났다. 말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봉수 씨, 우리 버려진 거요? 낡은 집은 먼지투성이었고 우물은 말라 있었다. 그날 밤 2사람은 텅 빈 집에서 서로를 부여잡고 울었다. 다음 날 말자는 시아버지가 남긴 낡은 서류 박스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비밀이 담겨 있었다. 이 땅 아래에는 수십억 가치의 미네랄 워터 샘이 존재한다. 자녀들은 이 땅이 무가치하다 믿었기에 부모를 버렸던 것이다. 며칠 뒤 새 자녀가 돌아왔다. 땅을 3억에 팔아요. 우리끼리 나눠요. 그러나 노부부는 침착하게 숨겨둔 서류를 꺼내 놓았다. 가치가 있으니까 이제 와서 챙기려는 거지. 그 순간 탐욕의 가면이 벗겨졌다. 그리고 더 큰 전쟁이 시작되었다. 강원도 평창 산 깊은 곳. 봄이 왔지만 이곳은 아직 겨울 같습니다. 검은색 SUV 한 대가 비포장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합니다. 뒷좌석에는 김봉수와 박말자가 앉아 있습니다. 2사람은 70대 중반, 손에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장남 민수입니다. 45세, 은행 관리자. 그는 백미러로 부모를 한번 보더니 시선을 돌립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봉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습니다. 말자는 남편의 손을 더 세게 쥡니다. 차는 낡은 철문 앞에 멈춥니다. 태성골 농장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민수가 차에서 내려 문을 열고 다시 차를 몰아 안으로 들어갑니다. 마당 한가운데 차가 섭니다. 앞에는 오래된 집 한 채가 서 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습니다. 현관 문짝은 반쯤 떨어져 있고 창문은 깨진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마당은 잡초로 뒤덮여 있습니다. 우물은 뚜껑도 없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민수가 트렁크를 열고 캐리어 2개를 꺼냅니다. 흙바닥에 쿵, 쿵 소리를 내며 떨어집니다. 아버지, 어머니 여기서 잠시만 계세요. 봉수가 천천히 차에서 내립니다. 말자도 따라 내립니다. 2사람은 집을 바라봅니다. 민수야, 이게 무슨... 아버지, 우리 사정이 안 좋아요. 애들 학원비도 밀렸고 집도 전세에서 월세로 내려가야 하고요. 민수는 말을 자릅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나중에 사정 나아지면 다시 모실게요. 여기 할아버지 농장이잖아요. 잠깐만요, 정말. 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지연이는? 준호는? 얘들은 뭐라고 하던? 다들 같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미안해요.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시동을 겁니다. 창문을 내리고 한 번 더 고개를 숙입니다. 전화 자주 드릴게요. 차는 천천히 돌아섭니다.
먼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철문 밖으로 사라집니다. 마당에는 두 노인만 남았습니다. 말자는 남편의 팔을 붙잡고 몸을 떱니다. 봉수 씨, 우리 버려진 거요? 봉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습니다. 눈빛은 허공을 헤맵니다. 그는 5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바라봅니다. 말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괜찮소? 우리 괜찮소? 봉수는 말하지만 자신도 믿지 못하는 목소리입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집으로 들어갑니다. 현관문을 밀어 열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안은 어둡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거실 바닥에는 오래된 신문지가 흩어져 있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부엌 싱크대는 녹이 슬어 있습니다. 말자가 안방 문을 엽니다. 매트리스 하나가 구석에 놓여 있습니다. 이불은 없습니다.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우리 어떻게 자요? 말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봉수는 캐리어를 끌고 들어와 매트리스 옆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안칩니다. 오늘 하루만 버텨보시오. 내일은 내가 뭐라도 해볼 테니. 밤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캐리어에서 꺼낸 옷가지를 덮고 누웠습니다. 천장 틈으로 별빛이 보입니다. 어디선가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말자는 남편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 봉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50년을 살았습니다. 새 아이를 낳고 키우고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은행원, 교사, 사업가로 키웠습니다. 내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입니까? 이렇게 버려지는 게 끝입니까? 그는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봉수는 먼저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주변을 둘러봅니다. 집 뒤쪽으로 작은 밭이 보입니다. 잡초만 무성합니다. 우물 옆에는 낡은 펌프가 서 있습니다. 녹이 슬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자도 나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집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부엌을 쓸고 거실 먼지를 닦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킵니다. 오래된 가구들 사이에서 사진 몇 장이 나옵니다. 봉수의 아버지 김태식의 사진입니다. 젊은 시절 이 농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말자가 사진을 들고 말합니다. 아버님이 여기서 평생 사셨지요. 그랬소.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런데 왜 민수놈은 이 집을 이렇게 내버려뒀을까요? 봉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은 이 땅을 쓸모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산속 오지, 농사도 안 되는 땅, 팔아도 돈이 안 되는 땅. 그래서 버렸습니다. 부모까지 함께. 말자는 안방 벽장을 열어봅니다. 안에는 오래된 박스들이 쌓여 있습니다. 먼지가 수북합니다. 그녀는 그 중 하나를 꺼냅니다. 박스 위에는 후손에게라는 글씨가 써 있습니다. 말자는 박스를 거실로 가져옵니다. 봉수를 부릅니다. 봉수 씨, 이것 좀 보세요.
두 사람은 박스를 엽니다. 안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봉투에는 아들 봉수에게라고 적혀 있습니다. 봉수는 봉투를 뜯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봉수는 편지를 펼칩니다. 아버지의 손글씨입니다. 떨리는 획, 굵어졌다 가늘어지는 선. 봉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구나. 봉수의 손이 떨립니다. 말자가 옆에 앉아 남편의 어깨를 받칩니다. 나는 이 땅을 평생 지켰다. 내가 도시로 떠날 때도, 손자들이 태어날 때도 나 혼자 여기 남아 이 농장을 지켰다. 이유가 있었다. 봉수는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계속 읽습니다. 이 땅 아래에는 미네랄 워터 샘이 있다. 아주 크고 아주 깊다. 20년 전 지질 조사에서 확인했다. 대기업이 찾아왔다. 수십억을 제안했다. 나는 거절했다. 말자가 눈을 크게 뜹니다. 봉수 씨, 이게 무슨... 봉수는 손을 들어 아내를 멈춥니다. 편지는 이어집니다. 돈은 사람을 망친다. 나는 그걸 평생 봤다. 우리 형제들이 땅 때문에 싸우는 것도 봤고, 이웃이 돈 때문에 등 돌리는 것도 봤다. 그래서 숨겼다. 이 땅을 그냥 농장으로만 남겨두었다. 봉수는 편지를 내려놓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말자가 편지를 받아 마저 읽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아마 힘든 일을 겪었을 것이다. 그럴 때는 이 땅을 써라. 부로 삼지는 마라. 그러나 필요할 때는 쓰거라. 박스 안에 모든 자료가 들어있다. 아버지 김태식. 말자는 편지를 접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바라봅니다. 이게 진짜예요? 봉수는 박스 안을 뒤집니다. 서류들이 쏟아집니다. 지질 조사 보고서, 수질 분석 결과, 대기업 제안서, 감정평가서, 모든 문서에는 도장과 서명이 찍혀 있습니다. 말자가 한 장을 집어듭니다. 감정평가서입니다. 하단에는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추정 시장 가치 최소 50억 원에서 최대 200억 원. 두 사람은 말을 잃습니다. 봉수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이 땅이 이렇게 큰 가치가 있었소? 말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럼 애들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아무 가치도 없는 땅이라고 생각해서 우릴 여기 버린 거예요. 봉수는 입술을 깨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곧 가라앉힙니다. 그렇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봉수는 서류들을 다시 박스에 넣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아무 말하지 마시오. 네. 일단은 우리만 알고 있읍시다.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지켜봅시다. 말자는 남편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 안에는 슬픔과 분노와 결심이 섞여 있습니다. 알았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집을 조금씩 정리합니다. 부엌 수도를 고치고 마당 잡초를 뽑고 방 하나를 깨끗이 쓸어냅니다. 말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서로의 곁에 있을 뿐입니다.
셋째 날 오후 차 소리가 들립니다. 봉수가 마당으로 나갑니다. 검은색 SUV입니다. 민수가 내립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뒤에서 둘째 지연과 막내 준호가 내립니다. 세 남매가 나란히 섭니다. 민수가 먼저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괜찮으세요? 말자가 현관에서 나옵니다.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왔구나. 지연이 다가와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급하게 모셔다 드린 것 같아서. 괜찮다. 말자는 딸의 손을 뿌리칩니다. 지연은 당황합니다. 준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아버지, 여기 생각보다 괜찮네요. 공기 좋고. 봉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세 자식을 하나씩 바라봅니다. 민수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저희가 의논 드릴 게 있어요. 이 땅 말이에요. 땅? 네. 여기 더 이상 사람이 살 곳이 아니잖아요. 집도 낡았고 농사도 안 되고 그냥 팔아서 돈으로 나누는 게 어떨까 해서요. 봉수는 눈을 가늘게 뜹니다. 얼마에? 제가 알아봤는데요. 3억 정도면 살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넷이서 나누면 한 사람당 7,500씩 받을 수 있어요. 지연이 거듭니다. 아빠, 우리도 사정이 어려워요. 애들 학원비도 밀렸고 남편 사업도 안 좋고 3억이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어요. 준호도 말합니다. 저도 빚이 좀 있어요.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싶어요. 봉수는 세 자식을 천천히 돌아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민수가 대답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모셔갈게요. 돌아가면서 모시면 되잖아요. 지난번에는 못 모신다고 여기 버려놓고 갔는데 민수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건 그때는 정말 급해서 그랬어요. 봉수는 웃습니다. 쓴웃음입니다. 이 땅이 얼마짜리인지 아느냐? 3억이요. 진짜 3억인지는 어떻게 아느냐? 민수는 잠시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제가 사진 찍어서 부동산 중개인한테 보냈어요. 그쪽에서 3억 정도라고 했어요. 말자가 끼어듭니다. 우리 허락도 없이? 엄마, 그냥 시세만 알아본 거예요. 봉수가 한 걸음 다가섭니다. 민수야, 지연아, 준호야. 내가 묻겠다. 너희는 이 땅이 아무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를 여기 버렸지? 그런데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와서 팔자고 하는 거지? 세 자식은 입을 다뭅니다. 봉수는 계속합니다.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짐이었고 이제 뭔가 가치가 있으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거냐? 민수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그럼 뭐냐?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침묵이 흐릅니다. 민수는 자신이 한 말을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봉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너희도 먹고 살아야지. 그런데 우리는? 말자가 남편의 팔을 잡습니다. 봉수는 아내를 보고
다시 자식들을 봅니다. 오늘은 돌아가거라. 생각해보고 연락하마. 민수가 다시 말하려 하지만 봉수는 등을 돌립니다. 말자도 따라 들어갑니다. 현관문이 닫힙니다. 세 남매는 마당에 남습니다. 서로를 바라봅니다. 지연이 작게 말합니다. 오빠, 아버지 표정 봤어? 뭔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민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준호는 차로 걸어갑니다. 일단 가자. 다음에 다시 오면 되지. 세 사람은 차에 탑니다. 차는 천천히 농장을 떠납니다. 집안, 봉수와 말자는 창문 너머로 차가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말자가 묻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봉수는 박스를 바라봅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남긴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기다립시다. 애들이 다음에 뭘 가지고 올지. 설마 더 심한 짓을 하려고? 봉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 겁니다. 탐욕은 멈추지 않으니까. 말자는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서 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붑니다. 나무가 흔들립니다. 저 멀리서 까마귀가 웁니다. 봉수와 말자는 조용히 지냅니다. 아침에 일어나 밭을 정리하고 점심을 먹고 저녁에는 마루에 앉아 석양을 봅니다. 전화는 오지 않습니다. 말자가 묻습니다. 애들한테 연락해 볼까요? 아니요. 기다립시다. 봉수는 알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을, 그리고 이번에는 더 큰 것을 들고 올 것을. 여드레째 되는 날 차 소리가 들립니다. 이번에는 차가 두 대입니다. 민수의 SUV와 낯선 흰색 세단. 민수가 먼저 내립니다. 그리고 흰색 세단에서 한 여자가 내립니다. 30대 후반, 정장 차림, 서류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민수가 다가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봉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자를 바라봅니다. 저쪽은? 민수가 여자를 소개합니다. 윤서연 씨예요. 부동산 투자 컨설턴트세요. 이 땅을 정확하게 감정해 주실 분이에요. 윤서연이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서연입니다. 말자가 현관에서 나옵니다. 표정이 차갑습니다. 우리가 부른 적 없는데요. 민수가 웃으며 말합니다. 어머니, 그래도 전문가 의견은 들어야 하잖아요. 혹시 3억보다 더 받을 수도 있고요. 봉수는 민수를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들어오시오. 네 사람은 거실로 들어갑니다. 윤서연은 주변을 둘러봅니다. 낡은 가구, 금간 벽, 삐걱거리는 마루. 그녀가 서류 가방을 열고 태블릿을 꺼냅니다. 먼저 지적도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 땅은 총 3,000평 정도 되고요. 임야와 농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봉수는 듣고 있습니다. 윤서연이 계속합니다. 이 지역 평당 시세는 대략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입니다. 보수적으로 계산하면 약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자가 묻습니다. 그게 다예요? 네. 이 지역은 개발 계획이 없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건물도 낡았습니다.
솔직히 3억도 잘 받는 겁니다. 봉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민수가 끼어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수자를 찾았어요. 윤 씨가 아는 투자자인데 현금으로 3억에 바로 사겠대요. 윤서연이 계약서를 꺼냅니다. 여기 계약서 초안입니다. 검토하시고 사인하시면 일주일 안에 입금됩니다. 봉수는 계약서를 받지 않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누가 산다고 했소? 투자회사입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믿을 만한 곳입니다. 봉수는 웃습니다. 그 회사가 왜 이 땅을 사려고 하는지 아시오? 윤서연은 잠시 머뭇거립니다. 그건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부라고 들었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분위기가 얼어붙습니다. 민수가 끼어듭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봉수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박스를 들고 나옵니다. 말자가 남편을 바라봅니다. 눈빛으로 묻습니다. 지금 꺼내는 거예요? 봉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박스를 탁자 위에 내려놓습니다. 뚜껑을 엽니다. 서류들이 보입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습니다. 봉수가 서류 한 장을 꺼내 윤서연 앞에 놓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오? 윤서연은 서류를 봅니다. 눈이 커집니다. 이건 지질조사 보고서. 맞소. 20년 전 조사입니다. 이 땅 아래에 뭐가 있는지 아시오? 윤서연은 입을 다뭅니다. 봉수가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수질 분석 결과, 미네랄 함유량, pH 수치, 전부 최상급입니다.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감정평가서, 최소 50억, 최대 200억. 마지막으로 두툼한 제안서를 꺼냅니다. 그리고 이건 대기업 제안서. 60억에 사겠다는 제안. 20년 전 가격이요. 거실은 침묵에 잠깁니다.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윤서연은 서류를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봉수가 민수를 바라봅니다. 민수야,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낸 사람이 윤서연 씨 아니냐? 민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윤 씨, 당신이 대표로 있는 투자회사가 3억에 사겠다고 한 거 아니요? 윤서연은 서류 가방을 듭니다. 저는 잘못 알았습니다. 실례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일어납니다. 민수를 보지도 않고 밖으로 나갑니다. 차 시동 소리가 들립니다. 곧 차는 떠납니다. 거실에는 세 사람만 남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아버지, 저는 몰랐어요. 진짜 3억짜리인 줄. 거짓말하지 마라. 아버지, 내가 사진을 보냈을 때 윤서연이 뭐라고 했느냐? 3억에 빨리 사자고 했지? 왜 빨리 사자고 했겠느냐? 더 큰 가치를 알았으니까 아니냐? 민수는 입술을 깨뭅니다. 봉수가 계속합니다. 내가 나를 속이려 했느냐, 아니면 윤서연한테 속은 거냐? 민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말자가 아들을 바라봅니다. 눈에는 실망이 가득합니다. 민수야, 정말 그랬어?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현관문이 다시 열립니다.
지연과 준호가 들어옵니다. 오빠가 오라고 해서 왔는데 무슨 일이에요? 지연은 탁자 위에 서류들을 봅니다. 준호도 봅니다. 봉수가 말합니다. 앉아라. 너희도 알아야 한다. 세 남매는 소파에 앉습니다. 봉수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보여줍니다. 지질조사 보고서, 수질 분석, 감정 평가서. 지연은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렇다. 준호는 서류를 들고 읽습니다. 50억에서 200억 이 땅이요? 그렇다.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충격과 탐욕과 혼란이 뒤섞인 눈빛입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엽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팔면 우리 봉수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이건 내 땅이다. 내 아버지가 남긴 땅이다. 너희 땅이 아니다. 지연이 울먹입니다. 아빠, 우리도 가족이잖아요. 같이 나눠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 봉수는 딸을 바라봅니다. 너희는 나를 여기 버렸다. 아무 가치도 없는 땅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너희는 나를 가족으로 봤느냐? 지연은 울기 시작합니다. 준호가 일어섭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땅 좀 팔아요. 그럼 모두 다 잘 살 수 있잖아요. 봉수는 아들을 바라봅니다. 잘 산다는 게 뭐냐? 돈 걱정 없이 사는 거요. 그게 다냐? 준호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봉수는 서류들을 다시 박스에 넣습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돌아가거라. 더 이상 할 말 없다. 민수가 일어섭니다. 아버지, 이건 우리 권리예요. 법적으로도 우리가 상속자고요. 봉수는 아들을 바라봅니다. 오래, 깊게. 그래, 법으로 가자. 내가 원한다면. 민수는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지연과 준호도 따라 나갑니다. 차 세 대가 농장을 떠납니다. 거실에는 두 노인만 남습니다. 말자가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봉수 씨 이제 어떻게 돼요? 봉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석양이 집니다. 산 너머로 빛이 사라집니다.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전쟁? 돈을 둘러싼 전쟁. 가족 사이에. 말자는 눈물을 흘립니다. 봉수는 아내를 안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붑니다. 차갑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편함에 법원 봉투가 도착합니다. 봉수가 뜯어봅니다. 후견인 선정 심판 청구서. 신청인 김민수, 김지연, 김준호. 피청구인 김봉수. 말자가 어깨 너머로 읽습니다. 이게 뭐예요? 날 정신병자로 만들려는 거요. 뭐라고요? 봉수는 서류를 읽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판단 능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합니다. 고령, 농촌 고립, 비합리적 결정. 그래서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후견인은 당연히 자식들입니다. 말자가 울먹입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이럴 수가. 봉수는 서류를 내려놓습니다. 법정에 나가야겠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모르겠소. 하지만 싸워야 하오.
봉수는 전화를 듭니다. 장성훈 변호사에게 겁니다. 아는 사람입니다. 오래전 땅 문제로 도움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저 김봉수입니다. 법정은 춥습니다. 봉수와 말자는 피고인석에 앉습니다. 장성훈 변호사가 옆에 앉습니다. 맞은편에는 세 자식이 앉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도 함께입니다. 판사가 들어옵니다. 이강우 판사, 50대 중반, 엄격한 얼굴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가 일어섭니다. 재판장님, 피청구인 김봉수는 현재 75세 고령입니다. 강원도 산골에 혼자 거주하며 사회적 접촉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 수십억 가치의 토지 매각건을 비합리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비합리적이라는 근거는 시장 가격으로 정당한 제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습니다. 이는 합리적 판단 능력의 결여로 볼 수 있습니다. 장성훈 변호사가 일어섭니다. 재판장님, 이는 명백한 왜곡입니다. 김봉수 씨는 정당한 가격 제안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땅의 가치를 숨기고 저가 매각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지질조사 보고서, 감정평가서, 윤서영과의 대화 녹취록. 판사가 서류를 검토합니다. 얼굴이 굳습니다. 신청인 측, 이 서류에 대해 아는 바가 있습니까? 민수가 일어섭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그 서류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모르셨다고요? 네. 아버지께서 숨기셨습니다. 판사가 눈을 가늘게 뜹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3억에 매각하자고 제안하신 겁니까? 토지 가치도 모르면서요? 민수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판사가 다시 묻습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신청인은 투자 컨설턴트와 공모하여 저가 매입을 시도했습니다. 맞습니까? 민수의 변호사가 끼어듭니다. 재판장님, 그것은 오해입니다. 신청인은 단지 뭡니까? 침묵이 흐릅니다. 판사가 계속합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신청인들은 피청구인을 강원도 산골에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이는 노인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 벌떡 일어섭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버린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잠시 요양을 부탁드린 거예요. 요양? 폐가에다가요? 난방도 안 되고 수도도 안 나오는 곳에? 지연은 다시 앉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판사가 봉수를 바라봅니다. 피청구인, 할 말씀 있으십니까? 봉수가 일어섭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말합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신이 멀쩡합니다. 제 땅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건 땅이지 저와 제 아내가 아닙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판결합니다. 본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피청구인 김봉수는 충분한 판단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후견인 선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판사가 이어 말합니다. 덧붙여 신청인들의 행위는 노인유기 및 재산 침탈 시도로 의심됩니다. 검찰에 관련 자료를 송부할 것입니다. 민수가 소리칩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가족입니다. 가족끼리 해결할 문제예요. 판사가 차갑게 말합니다. 가족이라면 더 심각합니다. 패정, 망치 소리가 울립니다. 법정방, 봉수와 말자는 손을 잡고 걸어 나옵니다. 세 자식은 멀찍이 서 있습니다. 민수는 울고 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준호는 벽에 기대어 있습니다. 봉수는 그들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말자가 뒤를 돌아봅니다. 자식들을 봅니다. 그리고 남편을 따라갑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농장에 사람이 옵니다. 준호입니다. 봉수는 마당에서 그를 봅니다. 준호는 배낭 하나를 메고 있습니다. 아버지. 봉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준호가 다가옵니다. 저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뭐? 일하게 해주세요. 월급 안 받아도 됩니다. 그냥 밥이랑 잠자리만 주세요. 봉수는 아들을 바라봅니다. 왜?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서요. 이제 와서? 준호는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봉수는 아들을 내려다봅니다. 오래, 조용히. 말자가 현관에서 나옵니다. 아들을 봅니다. 눈물이 납니다. 준호야. 준호가 어머니를 봅니다. 엄마, 저 진짜 달라질게요. 말자는 남편을 봅니다. 눈빛으로 묻습니다. 봉수는 한숨을 쉽니다. 들어와라. 준호는 일어섭니다. 눈물을 닦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준호는 정말 이랬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밭을 갈고 집을 수리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저녁에는 말자의 발을 주물러주고 봉수를 태워 병원에 다녔습니다. 1달, 2달, 석 달. 봉수는 아들을 봅니다. 변했습니다. 진짜 변했습니다. 6달이 지난 어느 날 비가 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봉수가 문을 엽니다. 지연입니다. 흠뻑 젖어 있습니다. 캐리어 하나를 끌고 있습니다. 아빠. 봉수는 딸을 바라봅니다. 지연이 울먹입니다. 나 집 잃었어. 직장도 잃었어. 남편도 날 떠났어. 그녀는 무너집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엄마 아빠가 필요해. 말자가 나옵니다. 딸을 봅니다. 그리고 달려가 앉습니다. 들어와. 얼른 들어와. 지연도 농장에 남습니다. 그녀도 일합니다. 준호와 함께 밭을 갈고 어머니 옆에서 요리를 배웁니다. 밤에는 부모님 방 앞에서 잠을 청합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2년 후 또 누군가 옵니다. 민수입니다. 홀로입니다. 수척합니다. 아버지, 저 받아주세요. 봉수는 장남을 봅니다.
오만함은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후회뿐입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가족으로 받아주세요. 봉수는 오래 서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들어와라. 세 자식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태성골 농장은 달라졌습니다. 지붕은 새로 얹었고 벽은 깨끗하게 칠했습니다. 마당에는 꽃이 피었고 밭에는 채소가 자랍니다. 우물은 다시 물을 내뿜고 있습니다. 봉수는 마루에 앉아 있습니다. 옆에는 말자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마당을 바라봅니다. 준호가 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며 호미로 흙을 파냅니다. 지연이 그 옆에서 물을 뿌립니다. 민수는 창고에서 농기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말자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봉수 씨, 꿈만 같아요. 뭐가요? 애들이 돌아온 게요. 다시 우리 곁에 있는 게요. 봉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소. 용서 잘한 거 맞죠? 봉수는 아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웃습니다. 잘했소. 그게 가족이니까. 세 자식은 정말 변했습니다. 준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아궁이에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일어나시면 따뜻한 차를 내어드립니다. 지연은 어머니 곁을 지킵니다. 요리를 배우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합니다. 저녁에는 어머니 다리를 주물러 드립니다. 말없이 정성스럽게. 민수는 가장 늦게 돌아왔지만 가장 열심히 일합니다. 무너진 담장을 고치고 밭을 넓히고 마을 어르신들을 도와드립니다. 오만함은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겸손뿐입니다. 봉수는 자식들을 봅니다. 돈을 줬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을 줬습니다. 탐욕의 눈빛은 사라지고 평온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봉수는 결심합니다. 땅을 개발하기로.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마을을 위해서입니다. 그는 지질조사 보고서를 들고 시청을 찾아갑니다. 공무원을 만나 제안합니다. 이 땅에 생수 공장을 세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함께요. 공무원이 묻습니다. 협동조합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드리고 수익도 나누고 싶습니다. 공무원은 서류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은 계획입니다.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태성샘물이 탄생합니다. 작은 생수 공장입니다. 마을 어르신 15분이 함께 일합니다. 물을 뽑고 병에 담고 상자에 싣습니다. 수익은 공정하게 나눕니다. 민수가 경영을 맡습니다. 은행원 경력이 도움이 됩니다. 장부를 정리하고 거래처를 찾고 배송을 관리합니다. 지연이 홍보를 맡습니다. 교사였던 경험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태성샘물의 가치를, 마을의 의미를, 가족의 소중함을. 준호가 생산을 맡습니다. 매일 공장으로 출근해 기계를 점검하고 품질을 확인하고 어르신들을 돕습니다.
태성샘물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성장합니다. 처음에는 지역 마트에만 납품했습니다. 그러다 평창, 강릉, 춘천으로 확대됩니다. 맛이 좋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미네랄이 풍부하고 물이 부드럽고 가격도 착합니다. 1년 후 서울의 백화점에서 연락이 옵니다. 태성샘물을 입점시키고 싶습니다. 민수가 전화를 받고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아버지, 백화점에서 연락 왔어요. 봉수는 웃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이제 큰돈 벌 수 있어요. 봉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민수야, 큰돈이 목표가 아니다. 사람이 목표다. 민수는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태성샘물은 단순한 회사가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농장 옆에는 작은 공동식당이 생깁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함께 밥을 먹는 곳입니다. 말자와 지연이 매일 음식을 준비합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따뜻한 밥과 반찬. 어르신들은 점심시간이 되면 모입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웃음이 생깁니다. 봉수는 이 모습을 봅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땅을 부로 삼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위해 썼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거실 벽에 걸린 사진. 젊은 시절 아버지가 농장에서 웃고 있습니다. 어느 저녁 온 가족이 마루에 모입니다. 봉수, 말자, 민수, 지연, 준호. 5사람이 나란히 앉습니다. 석양이 집니다. 하늘은 붉고 바람은 따뜻합니다. 민수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미안했습니다. 봉수는 아들을 봅니다. 알고 있다. 돈만 보고 아버지를 버렸어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연도 말합니다. 저도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준호도 말합니다. 저도 사과드려요. 다신 안 그럴게요. 봉수는 세 자식을 차례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너희가 돌아와줘서 고맙다. 돈이 아니라 가족으로 돌아와줘서. 말자가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봉수 씨, 우리 이제 행복한 거죠? 봉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소. 행복하오. 밤이 깊어갑니다. 별이 뜹니다. 하늘 가득 별이 쏟아집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입니다. 5사람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말없이 오래. 그리고 봉수는 생각합니다. 부는 사람을 망치기도 합니다. 탐욕을 키우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사람을 다시 데려옵니다.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는 아내를 봅니다. 50년을 함께한 사람. 버려진 날에도 함께였고 돌아온 날에도 함께인 사람. 말자씨. 왜요? 고맙소. 뭐가요? 함께 있어줘서. 말자는 웃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웃음이 번집니다.
나도 고마워요, 봉수 씨. 계절이 바뀝니다.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옵니다. 태성샘물은 계속 성장합니다. 더 많은 어르신이 일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이 이곳을 찾습니다. 도시에서 지친 사람들이 농장을 방문합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고 따뜻한 밥을 먹고 평온을 얻고 돌아갑니다. 봉수와 말자는 이제 80을 바라봅니다. 머리는 희끗해졌고 걸음은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농장에 있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이곳이 집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집. 어느 봄날 봉수는 다시 마루에 앉습니다. 말자가 옆에 앉습니다. 봉수 씨, 우리 잘 살았죠? 봉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잘 살았소. 후회 없어요? 하나도 없소. 말자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봉수는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마당에서는 준호가 밭을 갑니다. 지연이 빨래를 널고 있습니다. 민수가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따뜻한 바람이 붑니다. 꽃향기가 납니다. 봉수는 눈을 감습니다. 우리는 버려졌습니다. 깊은 산골, 폐허 같은 집에. 하지만 그곳에서 진실을 찾았습니다. 땅 아래 묻힌 보물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보물을, 탐욕이 아니라 사랑, 소유가 아니라 관계. 그는 눈을 뜹니다. 하늘을 봅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습니다. 왜 이 땅을 숨겼는지. 돈은 시험입니다. 사람을 시험하고 가족을 시험합니다.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저 멀리서 새가 웁니다. 봄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태성골 농장은 오늘도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봉수와 말자는 여전히 마루에 앉아 있습니다.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돈은 올 수도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진짜 사랑으로 돌아온 사람은 다시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태성골의 기적입니다. 땅 아래 묻힌 샘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샘. 그 샘물은 결코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해가 집니다. 붉은 빛이 농장을 감쌉니다. 5사람은 여전히 함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 극장의 불을 밝히는 한 알의 촛불입니다. 그 불빛 아래 다음 이야기가 계속 펼쳐집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이 평안하시길 바라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